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이 땅의 진짜 역사를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주말에 띵동하는 알람과 함께 한 우리 애독자께서 보내주신 소식이 답지를 하였습니다. 그 소식들 가운데 봤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 주간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제기되었던 간첩 혐의를 벗어난 한 정규필이라는 정보사 예비역 대령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 저도 북경에서 북경 주재 한국 대사관 안에서 근무를 했을 때 옆에 무관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누가? 정규필 대령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사를 좀 살펴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이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첫 번째 리드문의 핵심 사항으로 대북 공작관인 나를 짓밟다니 지난 정권이 대북 휴민트를 붕괴시켰다. 지난 정권이 대북 휴민트 붕괴시켰다. 15글자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취재를 비교적 담담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좀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2020년 10월 당시 박지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최근 5년간 적발한 군사기밀 누설 사건을 공개를 하였는데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부의 군사기밀 누설을 사례로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했던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군사기밀을 빼돌린 전 북파공작원 사건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실제 국군정보사 북파공작원 팀장 출신인 전직 대령이 군사기밀을 빼돌렸다면 아마도 광복 이후 최대의 간첩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애초 이 사건은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정규필 대령이 중국과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후 별건 사건으로 정규필 대령은 다시 기소가 되어 자신의 컴퓨터 외장 하드에 군사 기밀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입니다. 정규필 사건이 현재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과거 진보 정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진보라는 말은요, 공산주의의 허울을 덮어씌운 또 다른 용어 혼란, 용어 교란 전술로 나온 그 말이 바로 진보라 보수란 얘기였습니다. 즉 자유민주 체제 진영을 보수라고 평가를 하고 공산주의는 진보로 덮어 씌워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진보라는 말은요,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오히려 대북 정보 라인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른바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던 휴먼 인텔리전트, 인적 정보죠. 이 휴민트가 붕괴되었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는 지난 4월 2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규필 대령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것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정 대령 역시 내가 왜 수사받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러면서 국정원이 진짜 간첩을 잡아본 일이 없으니 무리하게 수사해서 성과를 내려 한 것 같다면서 막상 수사해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당황해서 무죄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밀고 나갔다고 생각한다라는 정규필 대령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론 내용이 보도하고 있는 것과 조금 더 상세하게 취재를 좀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실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은 좀 방송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우리 애청자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한 예비역 대령의 명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예비역 대령 정규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초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같은 대북 공작을 해왔고 같은 동료였고 저희들은 정보사나 국가정보원이 조직은 다르지만요. 제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국가정보원, 즉 우리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정보사, 정보사령부, 또 그 이전에 첩보부대, 방첩대 이런 조직, 또 그 이전에 더 올라가면 서북청년단, 9월산 유격대, 또 전쟁 기간 동안에 켈러부대, 단큐부대 이런 그 계급장도 이름도 참 군번도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목숨을 던졌던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원조는 호림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정규필 대령이 거기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처럼 이 나라의 정보기관의 역사도 분명하게 우리는 족보를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국정원이 정보사의 큰 집처럼 행사를 하지만 사실은 작은 집이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자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1961년 6월 10일 날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당시에 첩보부대, 이 정보사령부가 없었더라면 중앙정보부는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정보사에서 육군사관학교를 명예롭게 졸업을 하고 소위 중위 대위 시절에 그야말로 북파 공작 팀의 팀장 역할을 하면서 그 팀원들과 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정규필 대령이었습니다. 이 정대령은 워낙에 뛰어난 체력 소유자였고 또 무엇보다도 가치관과 역사관 또 신념이 있는 고급 장교였기 때문에 위관 장교 시절부터 우리나라 군 조직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그리고 가장 혹독한 훈련을 해왔던 정보사에서 팀장으로 소위 북파 준비를 하고 있던 대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던 그야말로 멋쟁이 젊은 장교였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이후에는 무관부에 나와서 무관 역할도 했었고 특히나 저는 이제 무관부에 나왔을 때부터 우리 정대령을 만나게 됐었는데 이 정규필 대령은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좀 창피한 얘기로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나온 아이들보다 중국말을 더 잘했습니다. 아마 위관장교 시절에 그 외국어대학교죠. 외대 또 저의 또 다른 모교이기도 한데 그 외국어대학교 와가지고 수업을 들었다고 하지만 외대 중어과 나온 애들보다도 중국말을 더 유창하게 잘하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믿기 힘든 매우 뛰어난 요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예편을 하고 이제는 지나간 한 38년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좀 이렇게 평안하게 쉬어도 될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 송사에 지금 휘말려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긴 얘기를 짧게 먼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요. 왜 정규필 대령이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냐 하면은요. 한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아주 용렬하고 비열한 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는 진술서에다가 이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진술서를 써냈어요. 그런데 이 자는 이 정규필 대령의 사건이 벌어지자 한동안은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거짓말을 해왔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감찰실에서 자기에게 이걸 좀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써달라고 해서 그냥 참고용으로 진술했을 뿐이다. 그래서 무슨 뭐 고발장도 아니고 본인의 입으로는 참고용 진술서를 썼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참고용 진술서라는 게 나오자마자 그날이 이제 4월 달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바로 5월 14일이죠. 정규필 대령집을 급습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명목하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이름 이영권입니다. 이영권. 이영권이란 사람이 진술서를 쓴 날은 2019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4월 16일. 제가 우리 그 정규필 대령 그 송사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측에 갖고 있던 자료를 제가 조사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진술서, 성명, 이영권, 생년월일, 여기 1960 몇 년도예요. 그 다음에 직업, 주소, 연락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소를 봤더니 분당구 임해동 어디로 돼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거짓말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가짜, 주소도 가짜, 그리고 이 생년월일도 가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진실이어야 되죠. 거짓말이 거기에 보탬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성명 이용권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은 김씨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저와 함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같이 동문수학했던 동료예요. 동쇼예요. 제가 잘 압니다. 이 김씨의 처까지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중어중문과를 나온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술서를 갖다 제가 입수를 해서 보니까요. 자, 여기 있죠.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성명 이영권, 자, 생년월일, 직업, 주소. 그런데 이 지금 검게 칠해놨는데요. 제가 이거를 다운받아서 아이패드에서 키워서 보니까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 임해동 1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정말 야비하고 용렬하고 부정직한 자의 이 진술서 한 장과 또 기무사 쪽에서 우리 그 무관들을 관리해왔던 한 퇴역한 기무사 직원의 이 진술서 이 두 장으로 말미암아서 정규필 예비역 대령은 간첩으로 몰린 거예요. 자, 이 기가 막히게 이 진술서 내용을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영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문장을 시작합니다. 본인이 과거 주중 한국대사관 공관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대사관에 파견 나갔던 공관원이라고 본인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무하던 시기에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으로 근무했던 정규필 대령과 전 중국군 출신 재력가인 사업가, 이름 중국 사람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땡땡땡이라는 인물 간의 비위, 뭐 더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비위와 관련된 내용을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등문한 적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진술서를 쓴 2019년 4월 이 당시에 이 이영권이라는 이 가짜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은 곧 계급 정년에 걸려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즉 3급 부이사관에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영권이란 가짜는 원래 김씨라 그랬죠. 이제 앞으로 김씨라고 얘기할게요. 이 김씨는 이 진술서 쓰고 나서 바로 2급으로 한 계단 승진을 하면서 중국의 심양의 부총영사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 지금 그 사람 그래서 이 김씨는요 심양에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한 1년이나 있었나? 1년 반 정도 있었나? 그리고 나서 다시 북경으로 거처로 옮기면서 다시 또 한 계단 승급을 해서 1급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등급인 1등급까지 관리관까지 승진을 하고 지금 현재 민간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계속해서 그 진술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인은 2014년 6월경 업무상 관계에 있던 해외 동포와의 협조 관계를 고려하고 또 새로운 업무 여건을 탐색하기 위해서 해외 동포의 소개로 전 중국군 출신이라는 기업가 땡땡땡을 북경 시내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도 사실 진실과 부합되지 않아요. 김 씨는요, 서울대학교 중문과를 나왔어도 중국어가 굉장히 어눌합니다. 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중국어가 출중하게 유창한 정규필 대령은 당시 군관계에 적지 않은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 정대령에게 무슨 사업할 만한 여건을, 즉 사업할 만한 여건이라는 것은 북한과 관계가 있는 이런 여건을 의미하겠죠. 소개시켜달라고 하도 보채고 애걸복걸해서 정대령이 소개시켜준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뭐 해외 동포 소개로 이런 중국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외 동포라는 사람도요, 이 중국 사람에게 한 10만 불 정도를 사기를 쳤던 그 질이 안 좋은 인간입니다. 아주 저질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김 씨의 진술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시 중국 사람 땡땡땡은 본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중국군 출신이며 북한과의 교류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 주중 한국 무관이었던 정규필과는 의형제 관계이다 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시 본인은 정규필 대령이 무관이고 중국 사람 땡땡땡도 중국군 출신이었던 만큼 정규필과 땡땡땡은 한중 양국 군 교류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가 아니었을까 정도로 추정했었습니다. 자, 본인이 간청을 해서 정규필 대령으로부터 소개를 받아놓고서는 이런 식으로 참 양심 없는 진술서를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가 보면은요. 그 해외 동포라는 사람, 그 해외 동포라는 사람이 그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정대령이 중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해외 동포라는 이 사람은 이 중국 사람에게 사기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필 대령에게도 만남을 종용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외 동포라는 사람 역시 정대령이 업무상 활동을 하면서 이미 교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자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겠죠. 자, 이래서 김 씨는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진술을 합니다. 이후 상기 해외 동포는 2015년 3월경 본인인 김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과 업무상 목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던 중 중국 사람과 정규필 간 관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발설한 사실을 후회를 하듯이 절대로 보안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벨벨 꼬여서 돌아가면서 마치 그 해외 동포라는 사람이 정규필 대령에 대해서 뭐 엄청난 비리를 폭로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하 아랫부분은 그 해외 동포가 당시 그 2015년경에 언급했던 내용이라고 하면서 지금 해외 동포의 얘기를 코테이션 마크를 달고 지금 써놓고 있어요. 그 중국 사람은 중국군 000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000 기관 출신이었고 주중국 한국무관으로 근무하던 정규필 대령과는 호영호재하는 정도로 친한 관계였다. 또 이어서 정규필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고 배포도 있는 등 중국인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며 중국 사람은 정규필을 인간적으로 매우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그 중국인 땡땡땡은 베이징 공공 쇼핑센터와 공공 호텔을 경영하는 공공그룹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재력가였는데 의형제 관계에 있던 정규필 대령의 활동에 필요했던 상당 액수의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첩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정규필이 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북 사업, 소위 우리 비밀 공작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그 대북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북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중국인 땡땡땡의 물질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중국인 땡땡땡으로부터 정규필 대령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다라는 말을 직접 들은 바 있고 정규필로부터도 중국 사람 땡땡땡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이 있어.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모두가 다 소설로 작성된 허위 사실로 보여집니다. 즉 사기꾼이었던 그 해외 동포라는 자가 이 중국인 땡땡땡으로부터 사기친 10만 달러를 이 사건을 되돌려서 휘감아 치기 위해서 이게 고의적으로 이 김 씨를 만나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 씨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진술서를 적어 나갑니다. 이후 정규필과 중국인 땡땡땡 간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파악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편 2014년 6월 본인, 이 김 씨를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어, 그 중국 사람을 만났을 즈음에 상기 해외 동포로부터 입수한 중국 사람의 직책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출합니다. 그 끝으로 이상 진술 내용은 본인 임의로 사실대로 자필로 작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김 씨가 본인이 직접 확인했던 사실도 아니고 제3자가 되는 그 해외 동포가 떠들고 있는 그 결국은 사기꾼이었는데 그자가 하는 이야기를 진술해서 이 사실인 것처럼 위장한 이런 내용을 진술서라고 쓴 겁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모함, 조작,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짜 진술자 이용권은 버젓이 거짓말로 본인이 김 씨인데도 이 씨라고 이름까지도 영권, 이용권으로 바꿔서 2019년 4월 16일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직으로 국정원에서 근무하셨던 이 김 씨는 당연히 감찰실에다가 이런 진술서를 제출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제가 좀 끊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좀 별도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떠한 배경 하에서 이와 같은 간첩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절대로 인간적으로도 설령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짜 이름 이용권을 쓰고 있는 김 씨라는 사람은 멀쩡히 살아가고 있던 한때는 자신의 동료이고 친구였다고 이 정규필 대령을 치켜세우고 했던 자예요. 가족들 간에 와이프들끼리도 같이 만나서 식사도 수차례 해왔는 등 이전에 이들의 관계는 매우 친숙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못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본인은 이런 진술서를 써서 진급을 2단계나 합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렇게 벼락 승진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편안하게 연금을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육군 정보사 출신의 이 정규필 대령을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중국말도 못하고 자신이 새로운 사업 여건을 개척할 수가 없어서 이 정대령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았던 중국인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포장, 각색해서 정규필 대령을 간첩 혐의로 고발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진술서를 씀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본 사실이 제대로 없잖아요. 남이 한 얘기만 듣고서 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글쎄요, 알기는 알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겠죠. 그러나 이 용렬하고 비열하게 살아왔던 이 김 씨는요. 야, 이것이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고발하게 되고 내가 진술하게 되면 나에게 뭔가 이로운 일이 생겨서 나는 승진할 수 있고 또 다른 보직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그 공리적인 생각을 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김 씨라는 자는요. 대학 다닐 때부터
아주 약삭빠르고 비열하고 간사한 그런 그 더러운 인간성을 수시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여왔던 그런 자입니다. 아마 나중에 언젠가 아마 사진이 공개되는 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관상을 보면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진짜 쥐새끼, 쪽제비, 여우 이런 것들을 오소리 이런 애들의 얼굴을 합성시켜 놓은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82년도 학번이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원희룡이나 나경원이 이런 애들이 다 입학했던 해인데 80년도 격변기를 겪으면서 본고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81년도에는 그나마 좀 많이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를 들어 법대가 81년도에 무슨 180점, 170점 이렇게 형편없이 만든 애들도 입학을 했고 대부분 하향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본고사를 준비했던 81년도 학번은요. 그래도 양질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81년도에 한번 대혼란을 겪고 나자 82년도에도 여전히 배짱 지원이 성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기억에 남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1982년도 입학했던 학생들의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저열하고 찌질한 애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해가 바로 1982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영권이란 이름을 썼던 이 김씨도 역시 82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이자가 진짜 공부를 서울대학교 들어올 만큼 잘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같은 과이긴 했어도 진짜 공부를 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배짱 지원해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조사해 보면 나올 텐데. 자, 그럼 그렇게 해서 82년도 신입생들이 충원이 되고 이 김 씨도 그 중에 하나로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런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예. 늘 놀고 또 뭐 어디에 또 빠져 있었는지 좌우지간에 전공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수준이 형편이 없죠. 저하고는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를 해서 보니까 저보다 한 해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공부 안 하고 엉터리인 애들이 어떻게 안기부에 들어왔지? 라는 의심을 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데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친구였던 동료였던 정규필 대령을 모함하고 고발해서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한 사람의 삶을 파탄시키고 그 가정을 파괴하였으며 또 정규필 대령의 가족들이 얼마나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지금 얼마 전에 딸아이 결혼도 시켰고 또 늦게 난 또 아들놈도 뭐 해외에 유학을 보내놓고 그러고 있겠죠. 아마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지게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을 냈어요. 그러면 내 눈에 핏물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자, 최근 들어서 우리 선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 눈에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자들의 눈에선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핏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정상적인 인과응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정규필 대령의 사건은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어쨌든 올바른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그리고 이 정규필 대령을 모함하고 정말 아주 힘든 상황을 몰아넣고 본인은 이익을 취했던 이 가짜 이영권 김 씨는요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자들은
연금 자체부터 없애버려 줘야 돼요. 그래서 나이 먹어가면서 열심히 피땀을 흘려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형벌뿐만 아니라 이자가 정규필 대령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막대합니다. 막대합니다. 그 모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열하고 용렬하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와 같은 일을 감행했던 국가정보원 내부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한 그 부서, 절대로 수사국 우리 동료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수사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그 녀석들 이름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간첩 한 명을 잡기 위해서는요, 최소한도 5년 10년간의 축적된 조사와 추적 활동을 통해서 확실한 범죄의 증거를 켜켜이 쌓아놓고 이자는 틀림없는 간첩이다 라고 하는 하드 에비던스, 빼박 증거가 있었을 때 간첩으로 구속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라고 친구였다고 하는 이 김 씨의 진술서 한 장이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부랴부랴 가서 수사를 한 국정원도 참 수준이 없는 짓을 한 것이죠. 특히나 그 한 건을 통해서 뭔가를 또 업적이랍시고 또 승진을 획책하는 놈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조사에 참여했던 아이들, 그리고 그것을 지시했던 아이들, 얘네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이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공작관 정규필 대령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었던 정말 간악하고 악랄한 이런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당연히 뭘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최소한도 파면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법정으로 구속을 해야 되겠지. 이런 애들은 구속해서 무상급식 일식 삼찬 나오는 국립호텔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제가 기가 막혀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씨가 있던 지난 5년 동안에는요, 가장 먼저 대통령직을 찬탈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요, 국가정보원 발전개혁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TF 안에는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다고 하는 정해구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시민연대 이런 데 출신 애들, 그다음에 또 좌익 검사들, 또 좌익 변호사 활동을 하는 그 민변 출신 애들,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국가정보원을 개혁한다면서 정보원에 보유하고 있던 비밀 서버, 슈퍼컴퓨터를 풀어 헤쳤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밀 취급 인가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고 그러한 폭거를 만행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협조했던 기가 막힌 국정원 출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규과정 출신이에요. 그것도 전원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국가도 민족도 없는 것이죠. 자, 정규과정 중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차장도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 차장과 이스라엘 대사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서동구, 또 다른 한 사람은 최용환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로, 제가 이 두 사람 이름 밝히는 건요, 대사직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장을 하고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대사로 갔다 온 성씨가 신씨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가진 못했지만은
가정사정으로 김 씨라는 분도 한 분 있고요. 학교들도 멀쩡해요. 예?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서동구 뭐 서동구는 이제 이 차장을 하고 이스라엘 대사를 갔다 왔던 사람이고 당시 국정원장이 서훈이었잖아요. 이 서훈에게 잘 보여서 대사를 나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동료를 팔아먹고 동료를 간첩이라고 밀고 했던 자도 지금 아마 대사든 총영사든 나가보려고 지금 아마 애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다시 한번 그 중국말도 안 되는 사람을 다시 중국 지역에 무슨 총영사나 뭐 대사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파견이 된다 그러면 나라망신이죠. 나라망신입니다. 뭐 그자가 다시 외교부로 옷을 갈아입고 총영사를 나가든 말든 저는 일체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동료 친구를 해를 가하고 본인은 승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지역에 추가적인 외교관을 탐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겠죠.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당시 이번에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보다 조금 더 심층 취재를 한 내용들을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바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무슨 유튜브를 해서 뭐 제가 뭐 떼돈을 벌어서 뭐 우파 유튜버라 그러면서 돈 벌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제 이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은요 광고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일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수익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이 이런 사실을 갖다가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뭔가 올바른 방향,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이 계좌로 후원해 주는 적지 않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들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늘 그렇게 저희를 지지 성원해 주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를 드릴 뿐이죠. 부족한 저희지만 저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모 주간지에 실린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주간 조선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그 주간 조선에 실렸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보고서 자, 이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 좀 실려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그 배경이 어떠한지 제가 오늘 일부러 그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받았던 이 진술서 보이시죠? 진술서 분명히 지금 성명에 이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참담하고 정말 끔찍한 이런 그 비열한 공직자가 우리나라 사회에 있었다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